탐정을 해야 하다 벌써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목은 이 외도와 불륜을 추적하다, 살인사건을 목격하다입니다. 예. 좀 비극으로 끝나는 의뢰건이었고요. 요즘엔 연말연시라는 말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이 시끌벅적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달에는 이 뭔가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부푼, 이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한 달, 12월 달을 보냈었는데, 뭐 크리스마스 캐럴도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근데 요즘에는 뭐 길거리 가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는 데가 없어요. 뭐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송년회나 망년회 이런 거 하러 이 시내를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12월이면 막 시내가 꽉 찼어요, 사람들도. 연말연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기려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서 좀 재미는 없어졌어요. 이번 의뢰건은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12월 중순쯤에 받은 건데요. 참 일을 하다가 이런 일 겪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외도와 불륜으로 인한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목격한 그런 의뢰건입니다. 내연의 관계를 맺고, 이 불륜 관계에서는 이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별일을 다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도 별일 다 생기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연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어요? 하필이면 제가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준 제보자가 됐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누라 행적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건이었는데, 불륜이죠. 옛날에 이 흥신소죠. 옛날에 흥신소, 요즘엔 탐정이지만, 옛날에 흥신소에 의뢰가 들어오는 의뢰건이 거의 80%가 불륜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배우자 행적을 좀 이제 조사해달라는 이런 의뢰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요즘 탐정 사무실도 그런 불륜 쪽으로 의뢰 들어오는 게 거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뢰인은 나이가 50대 초반의 중견 건설업체 현장 소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건설회사. 건설 현장이 지방이면 뭐 보통 한두 달씩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이 끝나면 집에 오고, 그 현장 일 하면서도 간간히 집 생각나면은 한두 번씩 왔다 가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기러기, 주말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그나마 요즘에는 이렇게 교통수단이 편리해서 아무리 먼 지방이라도 뭐 KTX, SRT 이런 거 타고 왔다 갔다,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조금 멀면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숙식하는 게, 그게 낫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면 많이 오는 거야. 이게 바람 피기 딱 좋죠. 마누라가 바람 피기 딱 좋은 환경이야. 그 환경을 만들어 준 거지. 얼마나 좋아요, 마누라. 남편 눈치 볼 거 없이 한 달에 한두 번만 남편한테 아내 노릇 해주면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바람 피는 거지.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없잖아요.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게 하여튼 골치 아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고, IT 기기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감시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요즘에. 옛날에 완전 아날로그라, 집전화 아니면 공중전화. 집에 없으면 집전화로 아무리 때려봐야 누가 전화를 받아 안 받지. 나갔다가
뭐 시장 갔다가 왔다 이런 핑계도 될 수가 있고, 뭐 친구 만나러 집 앞에서 친구 만나고 들어왔다 할 수도 있고 핑계 될 게 많은데, 요즘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 다 들켜. 예. 이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왔는지를 남편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마누라가 밖에서 막말로 딴짓하고 바람을 피고 들어와도 흔적이 없잖아요. 응? 샤워 한번 하면 끝이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속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응? 누가 마누라, 내 마누라 빌렸어도 내 눈앞에서 모르면 사용해도 흔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이 아내가 뭐가 어떤 점에서 의심스러운지 이런 거 꼭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이 남편이 집에를 한 달에 한두 번 간다 그랬잖아요. 옷이 갈 때마다 한두 번씩 늘어나는 옷이 또 예사롭지 않은 옷이야. 이 말하자면 평상시 사입던 옷 스타일이 아니야. 알록달록하고 좀 또 옷값이 좀 비싼 거. 비싼 옷하고 싼 옷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남편분이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뭐 현장 소장 정도니까 그럭저럭 벌었겠지. 현장 소장 정도면 괜찮아요. 돈벌이가.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값 나가는 비싼 옷들 그런 걸로 이렇게 한두 번씩 늘어나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뭐 옷 사 입는 거 그런 것까지 남편이 말하면 이게 부부싸움이 원인이니까 모른 척 해줬나 봐.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한 점이 옷만 이상한 게 아니고 신발 있죠, 신발? 웬만한 가정주부들 삐딱구두라고 그래. 삐딱구두라고 하면 모르겠다. 실 신는 신발을 가정주부들이 웬만해서 안 신잖아요. 근데 높은 굽이 있는 힐이 몇 개 있어. 응?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힐을 신을 때 앞코가 터져 있는 힐 같은 거 안 신잖아. 앞코가 터져 있는 힐을 신어. 그거 이상한 거야. 나도 이상해. 이건 이상한 거야, 이건. 구두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봤을 때도 아무 생각 없었고, 힐을 샀을 때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 집안 현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한 거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 주변에 또 들은 말도 있고, 그 아내한테 한 번도 낮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 점심시간에 한번 전화를 했나봐, 집으로요.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한번 점심시간 때 전화했나, 또 안 받아. 저녁에는 당연히 집에 있겠지 하고 전화 안 해보고 낮에만 이제 한두 번씩 해봤는데, 낮에 도무지 아내가 집에 없는 거야. 전화를 안 받고. 이건 뭐예요? 의심이 더 들게 되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의뢰를 한 건데, 일단 아내한테는 아무 느낌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죠. 뭐 신발에 대한 거, 옷에 대한 거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또 이런 걸 뭐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한테 그 이상한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부부싸움의 불씨가 되거든. 부부간에 신뢰가 깨진다고나 할까. 근데 이게 또 있어요. 바람 피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의심 가는 눈초리로 보면서 약간의 의심스러운 얘기를 던지면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은 또 완전 노발대발이야. 못 믿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 막 노발대발. 이게 특징이 있어. 딱 튀어나와. 근데 바람 안 피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바람 피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노발, 대발, 사내, 못 사내, 믿네, 못 믿네, 막 이렇게 대본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신뢰를 따지고, 믿음을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한번 그렇게 부부싸움이 빌미가 그걸로 돼버리면,
이게 되게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 안 한 건 이건 이 사람이 현명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보다 8살이 아래예요. 아래. 그러니까 젊지. 이 정도면 젊다고 볼 수 있지. 자녀분은 없었나요? 여자분이? 있었지. 당연히 있죠. 그럼 40대 초반이니까. 그리고 직접 물어보지 않고 뭐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짝 엄마 어디 있냐 뭐 근데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애들은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빠로서 말하자면 ATM이야.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지 아빠로서 애들한테 해주는 게 없어. 보면 알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뭘 애들한테 해주고 가겠어. 그죠? 엄마 편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자녀들한테 뭘 물어보면 애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아, 그래서 애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일을 애들한테까지 전가하면 안 돼. 절대 그런 걸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애들 정서에. 특히나 이 정도 나이면 애들이 거의 뭐 중고등학생 사춘기 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한테 의뢰한 거예요. 조사 좀 해달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여자, 특히 가정주부잖아요. 무슨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말하자면 집에만 처박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런 일 되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해야죠. 집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데도 힘들고 나오면 나오는 데도 힘들고, 그죠? 그냥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직장인 같이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잖아요. 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 대상자 이분은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면허증도 없고 당연히 차도 없겠죠.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걸로? 뭐 일단 착수금 받고 나중에 더 받기로 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의뢰비가 이제 좀 추가된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의뢰를 받았으니까 다음날 이제 의뢰인집이 이제 주택가에 이제 단독주택이었어. 단독. 옛날에 요즘엔 아파트 많잖아요. 옛날엔 거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좀 옛날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요즘에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변해버렸어. 마당에 차고도 있고 집이 꽤 큰 집이었어요. 역시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라 건설 쪽에 있는 사람이라 집이 좀 딱 봐도 널찍널찍하니 괜찮더라고. 이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이 대상자 여자가 11시쯤 집에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몸무게가 딱 한 50kg 정도 있잖아요. 예? 50kg 조금 넘을 정도. 한 키는 한 160. 중년에 딱 이거 보면 남자로서 호감이 가는 스타일. 예. 미인형이고 깔끔해. 그냥 깔끔하게 보여요. 깔끔하게. 가꾼 얼굴. 예, 따라가 봤어요. 버스 타고 한 6정거장 정도 가서 내려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와 같이 밥을 먹고, 남자도 아주 깔끔해. 예? 예상대로 가더라고. 남자가 아주 깔끔해요. 양복 딱 입고 말끔해. 근데 이 스타일은 되게 좋고 멋지게 보이는데 얼굴은 뭐 완전 된장이야. 남자 얼굴 치고는 된장 스타일. 야, 저 얼굴로 어떻게,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는 인척 관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척이 아니더라고. 남자는 차량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남자 차 없었고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이 여자보다 한 서너 살은 어린 것 같아. 하여튼 여자보다는 나이가 어린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 표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는 이 말수가 별로 없는데 이게 있잖아요. 좋아하면 계속 말하고 막 얼굴 입이 찢어지려고.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만나자마자부터. 남자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있는데 여자가 들러붙어 막 좋아가지고 막 스킨십하고 어깨 부딪히고. 밥 먹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마주보고 앉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옆에서 같이 앉아서 먹어. 응? 그런 거 보고 딱 보고 한눈에 이거구나.
그냥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근데 둘이서 걸어가는데 팔짱 끼고 걸어가. 부부 사이에는 팔짱 끼고 걸어가지 않죠. 예. 그냥 한눈에 봐도 내연의 관계예요. 남자 키가 좀 이제 한 175 정도, 175 정도 됐고, 옛날에 175 정도면은 상당히 큰 키예요. 그죠? 근데 여자가 힐을 신는 이유가 여기서 힐을 몇 개 사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 키가 한 160 정도인데, 남자 키가 175니까 힐을 안 신으면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겠지. 그죠? 그래서 힐을 신고 키를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끝난 게 아닌가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일을 해서 마무리 짓기는 너무 싱겁잖아요. 그죠? 모텔 갈 때까지 뭐 참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지,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봐 드려야 되고, 또 그간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도 알아봐 드려야 되고, 현재 상황도 알아봐 드려야 되고, 보고서라는 게 그래요.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쭉 스토리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 건 다 잘라버리고 뒤에 부분만 주는 건 이게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밥 먹고 둘이서 어디 갔냐면, 어디 갔겠어요? 모텔 갔겠죠. 아니지. 밥 먹고 바로 모텔을 가나. 세상이 꼭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륜이니까 뭐 그게 춤추는 곳이에요. 춤추는 곳을 갔어. 요즘에는 낮에 영업하는 콜라텍 무도장이라고 하잖아요. 길거리 가면 성인 콜라텍이라고 간판 많이 보일 거예요. 성인 콜라텍이라고 간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밤에는 춤추는 데가 어디? 캬바레. 그죠? 캬바레. 요즘엔 캬바레 이렇게 구경하기 힘든데 옛날엔 캬바레 엄청 많았어요. 캬바레. 근데 이 성인 콜라텍이 낮에 춤추고 놀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뒤부터,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할 때부터 이 캬바레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거의 캬바레가 없어. 대부분 다 성인 콜라텍 가서 춤추고 놀아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이 캬바레가 있고, 이 무도장이라고 할 때, 무도장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는 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둘이 간 데가 무허가 무도장 콜라텍이었어요. 들어간 데가. 이게 원래 이 콜라텍이 애들이 들어와서 애들 놀게끔 허가를 줬단 말이에요. 콜라 마시면서 춤추고 놀고 낮에.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은 데인데, 이거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왜 애들만 낮에 춤추고 놀게 하느냐, 낮에 우리도 춤추게 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앞에다 성인 콜라텍 이렇게 해서 춤추고 놀게끔 허가를 내주게 된 계기예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몰라. 하여튼 그렇대요. 성인자가 들어가는 데는 청소년이 못 들어가지. 얘네들이 이제 무허가 불법 무도장에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서 뭐 어떻게 돼? 따라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뭐 하는지. 이제 입구에서 입장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1,000원. 입장료 1,0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이면 엄청 싸죠? 들어가니까 장난이 아니, 사람이 완전히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대충 200평 정도 되는데 꽉 찼어, 사람이. 아줌마 아저씨들로. 조명은 어두컴컴해. 누가 누군지 공간도 안 돼. 들어가자마자. 조금 적응되니까 이제 조금 사람 형태가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 콜라텍 춤추는 데는 이게 네온 돌아가죠, 네온.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음악이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옆 사람하고 절대 대화도 안 돼. 귀가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사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 옷차림들이 춤추는 사람들이라 비슷비슷하고, 남자들은 다 양복 입고 뭐 말끔하고,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조명도 어둡고. 홀 안에 들어가니까 사이드 의자가 쫙 있어. 거기에 이제 여자들 남자들 쫙 앉아있고, 여자들도 앉아있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 하여튼
일단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보이니까 일단 의자가 하나 비어있길래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두리번두리번 계속 쳐다봤어. 찾아야지. 두 사람이 춤을 추면 춤이라도 추는 걸 좀 어떻게 좀 보던가 촬영을 하던가 뭘 해야 되니까. 근데 촬영한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겠어. 깜깜해가지고. 이게 가만히 앉아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이 부킹하는 여자가 있어. 부킹해주는 여자 남자가 이제 직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춤추게끔 남녀를 부킹을 시켜줘. 이렇게. 응? 근데 앉아있으니까 나한테도 와가지고 춤추라고 부킹을 시켜주더라고. 이 부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춤을 추라고 부킹을 해주는데 난 춤을 못 추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잘 추시잖아요. 지금은 잘 추지. 그때는 그 의뢰 거를 받고 난 다음에 춤을 배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축바람 때문에 바람난 배우자 뒷조사해달라는 의뢰가 엄청 많았어. 많았는데도 나는 춤을 안 배웠었는데, 그때 이 의뢰건 때문에, 이 춤을 배워야겠구나. 이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춤을 일단 배워놔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 춤을 배워둔 거고, 뭐 배워두면 좋은 거니까 일단 배워둔 거예요. 근데 이 춤을 배워놓으니까 이 춤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춤에 대한 이야기가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볼 건데요. 얼마나 잘 추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거의 뭐 부킹이 돼서 춤을 추면 상대가 더 추자고 손을 안 들 정도로 그 정도는 돼요. 제가 한때는 이 춤을 배우면서 춤에 미쳐서 일은 하지 않고 춤만 추러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춤바람난 거지. 춤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미쳐봤으니까 이 여자도 마음을 알아, 내가. 여하튼 이게 춤도 못 추는데 자꾸 춤추라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거부하고. 계속 앉아있다가 계속 오는 거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한 2, 3분 지나면 또 와서 추라 그러고. 이때 당시에는 이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 때란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춤을 추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여자들이 200명이 있으면 남자들은 한 7, 80명밖에 춤추는 남자들이 없었단 말이야. 이 안에 7, 80명이 남자고 여자가 한 130명이야. 그러면 남자가 모자르잖아. 근데 그 모자르는 상황에서 내가 앉아있으니 얼마나 와서 춤을 추라고 하겠어.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여자들이란 말이야. 거의 비율이 100명이면은 남자 30명에 여자 70명이니까 자꾸 춤추라고 자꾸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일단 나왔어. 나와가지고 입구에서 기다린 거지. 어차피 홀 안에 있으면 이 춤도 춰야 되고 촬영도 못하고 어두워서 그 두 사람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고 한참 그냥 밖에서 있었는데 이거 징그럽게 오래 추고 놀다 와. 그리고 밖에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들락날락 떼대 아줌마 아저씨들 여기 대낮에 엄청 춤추러 들어가.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나와서 모텔 가더라고. 이게 불륜 코스잖아. 이제 하루에 일과야.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이 일과. 만나서 밥 먹고, 뭐, 특정하게 무슨 여가 생활 할 거 있으면 춤을 추던지, 뭐 여가 생활 할 거 있으면 그거 하고, 마지막엔 모텔이, 마지막 코스지, 코스. 그죠? 모텔 들어가더라고, 둘이. 이제 모텔 들어가고 나서 한 2-3시간 있다가 이제 모텔에서 나오고, 그리고 각자 이제 찢어져서 집으로 향하는데,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찢어졌어. 남자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남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남자를 추적하는 건데, 이 남자 집은 요 무도장 성인콜라텍에서 멀지 않은데 가까워. 거기에 좀 가다가 지하방에 살더라고, 단칸방. 옛날에는, 지금 원룸이면 깨끗하잖아. 근데 그냥 9억 단독주택의 지하방 있잖아. 방 한 칸짜리에다가 이런데 들어가는 거 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뭐 이 코스 대충 추정해보는데 제비야 제비. 제비야 딱 봐도 제비야. 그 말끔하게 양복 입고 이렇게 말쑥한데 이런 집에 이게 들어갈 제비라고. 제비 뭔지 알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제비에 대해서도 의뢰건 하나. 제비가 우리한테 의뢰한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 이제 얘기 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아내가 외도한다는 거 행적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남자의 존재도 확인이 됐고 촬영도 다 했고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쉽죠? 그죠? 일 너무 쉽잖아. 아니, 잘하신 것 같은데 뭐 더 작업할 게 또 있나요? 이게 의뢰건이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쉽게 끝나도 아쉬워.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본다고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봐가지고 뭐 좀 색다른 게 다른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그런 것만 나오니까 좀 색다른 게 있을까 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집 앞에서 이제 기다려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놈이 하나 있어. 밖에서요. 계속 골목을 왔다 갔다 해. 저쪽에 좀 있다가 이쪽을 좀 걸어오고 이쪽에 좀 있다 저쪽으로 걸어오고. 그래서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캠코더로 그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찍어놨어. 저 새끼 뭐하는 놈이지? 왜 골목을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뢰인이 우리 말고 딴 데다 또 의뢰를 한 줄 알았어. 이중으로 우리를 못 믿어서. 응?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일단 촬영을 해놨다고. 그 아내가 이제 11시쯤 되니까 어김없이 또 나오더라고 집에서. 근데 나오자마자 이 밖에서 서성거리는 남자 있잖아요. 이 새끼도 마스크해 양복 입고 다니면서. 응? 이 남자하고 이제 나오다가 만난 거야. 만약에 이놈이 뭔 얘기를 여자한테 가더라고. 여자도 알고 있는 남자 같더라고. 여자가 뿌리치고 막 가려고 그러는 걸 남자가 이렇게 딱 끌고 다시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남자 새끼가. 네? 집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막 반항을 하니까 집에는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다시 나와. 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근처 다방으로 가더라고, 근처 다방. 네? 근처 다방으로 가서 이제 우리 직원이 따라 들어갔지. 따라 들어가서 이 다방이 지금은 커피숍이잖아요. 그죠? 좀 이해하기 쉽게 옛날엔 거의 다방이었어요. 이 의자가 낮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 배달하는 다방 알죠? 아가씨들이 이렇게 보자기, 쟁반에다 이렇게 다 배달하는 다방 아가씨들도 있고 있는 그런 다방이야. 옛날에 이런 데서 선보고 다 했어요. 네. 일단 따라 들어가서 뭔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무슨 사이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어제 만났던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이 남자를 만났었나 봐. 남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여자분이. 그렇지. 그러니까 춤을 추는 여자들은 언제든지 남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춤이라는 건 혼자 추는 게 아니에요. 디스코는 혼자 추지만 이 캬바레나 무도장은 상대가 있는 파트너 춤이에요. 둘이 손잡고 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남자하고 춤을 추면서 계속 파트너를 놀다가 헤어지면 새로운 남자를 금방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어제 만났던 남자, 그 남자를 만나기 이전에 만나던 남자 같아.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대화가 그래. 그래서 직원은 그 얘기하는 걸 멀리서 증폭해서 녹음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야. 옆자리에서 같이 녹음 틀어놓고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뭐 차림새는 말쑥한데 어제 그 남자나 이 남자나 뭐 얼굴은 쌍판떼기는 뭐 별반 다른 게 없어. 잘생기지는 않았어. 모양만 깔끔하지. 이 남자는 여자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고 어제 만난 남자는 나이가 좀 어려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남자가 좋겠어? 나이가 더 든 사람이 좋겠어? 그죠? 이 여자는 스타일을 바꾼 거야.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나이 어린 사람. 딱 봐도 이 남자도 제비야, 제비. 근데 두 사람 이제 커피숍에서 점점 이제 싸워가는 거죠. 언성이 높아가면서. 응? 그런 모습을 이제 몰래 다 촬영을 했는데, 예, 이 얘기를 한참 하다 갑자기 이제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다방을 후다닥 나가버린 거야. 응? 그 남자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 싸우다가 여자 가버리니까 혼자 씩씩 대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남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일단 밖에서 기다리는 직원이 여자를 일단 따라가고, 나하고 우리 직원이 또 한 직원이 이 남자를 이제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따라가 봤죠. 딱 맞아. 제비야. 얘 나가가지고 여자 가니까 얘 나가가지고 어디 갔냐면 이 옛날에 콜라텍 뭐가 무도장 많다 그랬잖아요. 다른 무도장으로 가더라고. 이 옛날에 콜라텍이나 무도장은 제비들이 있죠. 제비들이 꼭 가는 데만 가요. 근데 이 제비하고 어제 만난 그 남자 제비는 나와바리가 틀려. 어제 만난 나이 어린 제비는 어제 갔던 그 무도장이 나와바리고, 이 남자는 지금 들어간 이 무도장이 나와바리야. 그걸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놔뒀지 그냥. 남자는 일단은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비구나. 제비야. 그래서 따라가서 콜라텍으로 들어가길래 그 춤도 못 추는데 또 따라 들어가서 이놈 찾으려면 아직 애 먹으니까 안 따라 들어가고 이제 안에 쪽으로 갔어요 우리가. 그때는 휴대폰이 없고 무전기, 근거리 무전기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무전기로 우리 직원들이 소통을 했다. 그 여자가 이제 어제 만난 그 남자하고 식당에서 밥을 또 먹고 콜라텍으로 또 들어가고, 코스가 똑같아 어제하고 동일해. 한 5시 좀 넘어서 콜라텍에서 나오고 모텔로 또 갔다. 근데 이거 질리지도 않나? 어제 했는데 또 해. 계속 이게 바람 피는 사람들은 만나면 어김없이 이 방앗간 들렸다가, 이게 남편하고 부부관계 이렇게 못하거든. 매일 하라 그래도. 물론 신혼 때야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게 바람 피는 사람들은 질리지도 않나 봐. 이러면 체력이 이게 뻗치나? 개미들은 특별하게 뭘 먹나 봐요. 산삼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스를 마치고, 풀코스, 방앗간 들렸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서로 각자 또 헤어지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오전에 그 만나서 말다툼했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놈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 이 새끼가. 응? 먼저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잠깐 지켜보기로 하고,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있었죠, 둘이. 근데 둘이 같이 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 같이 손잡고. 근데 일단 이 여자가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나 보지. 조용히 같이 들어가더라고. 예언남이랑 같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기다렸지. 들어가서 뭔 짓 하고 나오는지, 둘이서 뭐 하고 나오는지, 또 이것도 일종의 시나리오에 포함되니까. 금방 나와서 한 30분 있으니까 남자가 바로 나오더라고. 일단 이 아내의 이중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나리오가 다 완성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남편한테 일하는 현장에 전화해서 내일 만나서 그동안에 일한 걸 보여주고 우리 이제 일을 종료해야겠다 했지. 그래서 다음날 우리 만났어. 남편 만나서 이제 무비 카메라로 찍은 거 동영상 다 보여주고, 남자들 이렇게 있다, 늙은 놈, 젊은 놈 이렇게 있고, 그간 어떤 생활이, 어떤 아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충 진작이 이렇게 간다, 현재 상황은 이렇다 하고 모두 말해주고, 그리고 업무 종료했어요. 다 끝났네요, 그러면. 예, 다 끝났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나중에 생긴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제 형사들이 우리 사무실에 온 거지. 형사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우리 요새 형사들이 흥신소나 탐정 사무실에 형사들 뭐 자주 와요. 그죠? 자주 오는데 우리 뭐 다른 일 때문에 왔겠지, 놀러 왔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아내가 죽은 거야. 칼에 찔려 죽은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의심하겠지, 그죠? 우리도 의심하고 온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없잖아. 아무 죄도 없잖아. 그죠? 아니 며칠 관찰한 내용 그대로 형사들한테 설명해주고 알려줬지. 그리고 형사들하고 함께 이게 다니면서 이 아내가 만났던 그 제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들은 일단 의심 가는 사람들이 첫째 남편이 있잖아요. 그치? 남편 추궁했겠지. 왜냐면 이게 살인사건 같은 거 만약에 집안에서 난 살인사건 같으면 먼저 1차적으로 가족들 다 조사하잖아요. 형사들이 조사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할 사람을 이렇게 특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우리한테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우리한테 의뢰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온 거야. 온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남편한테 우리가 일한 내용을 의뢰한 내용 토대로 해서 작업한 내용을 설명할 때 무비 카메라로 찍은 거 남편한테 줬는데 이제 남편이 그걸 또 다 보여주고 했겠지, 형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범인은 남편은 아니겠네요. 그렇지. 이제 일단 남편은 이제 혐의점이 없어서 이제 벗어난 거지. 벗어난 거고, 이제 2차로 이 제비들은 행적을 모르잖아. 그죠? 무비 카메라에 찍힌 사진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줬지 다. 그리고 얘네들이 활동 무대가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같이 다녔어, 형사들하고. 의심 가는 놈. 그리고 처음에 젊은 놈 있었잖아요. 그 놈은 바로 찾았어. 그 놈은 거기 죽돌이니까. 그 콜라텍의 죽돌이. 매일 거기 가. 근데 그 놈 알려줬어. 근데 그 놈은 범인이 아니야. 그런 행적이 다 나온 거고 범인이 아니야. 근데 한 놈이 그 놈이 안 보여. 나이 먹은 놈. 나중에 이제 형사들하고 친해질 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이놈한테 이놈에 대해서 이제 죽인 놈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된 건데 이 형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예감이 딱 맞아. 이 제비들은 돈 있는 여자, 돈 냄새 잘 맞잖아. 만나면 계속 돈 요구하고 만날 때마다 돈 요구하고 헤어질 때도 돈 요구해. 네? 헤어질 때도 얼마간의 보상을 해달라고 돈 요구를 한다고. 그런 게 있어. 얘가 딱 맞아. 나이 많은 제비를 만나면서 춤추러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나이 어린 제비를 만났는데 이게 좋거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제비는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얼마를 줬나봐. 한 500이든 얼마 줬나봐.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고 하고 이제 나이 어린애하고 이렇게 놀러 다녔나봐.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제비가 원래 이 제비들은 도박 많이 하거든. 도박에서 돈을 다 잃으니까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 가가지고 돈을 또 요구했나봐. 그래서 자꾸 찾아간 거야 보니까. 그날도 싸웠잖아. 집에 들어가고 막 집 앞에서. 범인이 그럼 진짜로 그럼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맞은 거예요? 맞지. 돈을 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날 잠깐 들어가서 돈을 이제 요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내일 와라 그러면 내일 마지막으로 돈을 500을 더 주겠다 하고 그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죽인 거야 이 새끼가. 돈 받으러 가. 돈을 안 해주니까. 응? 우리는 그날 죽은 거야 그날. 예? 우리 의뢰인 만나는 날 오전에 일단 헤어지는 조건으로 500만 원 달라고 해서 그 다음날 주겠다고 그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돈이 안 된 거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또 싸우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죽은 거야. 집에서 애들 학교 가고 없는 시간에 오전 11시 다 돼서 아내가 나오다 또 딱 잡혀서 돈을 끌고 끌려 들어갔겠지. 집에서 잡혀서. 에이, 하여튼 이놈이 또 그 집안에서 또 죽여놓고 폐물이라는 걸 다 훔쳐갔나봐.
다 훔쳐가고 이 새끼가 그 단위점 켜버렸잖아 무호가. 예? 거기서도 없어졌어. 근데 이 춤추는 사람들은 뻔해. 단위는 나와버리가. 그래서 뭐 그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서 좀 잡기가 좋았지. 그리고 하여튼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쓸쓸한 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